자, 우리 시 볼게요. 현대시부터 볼게요. 현대시 오세요. 일단 이 시가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자, 김광균의 이 성호부군이라는 시인데, 이 시가 비록 좀 어렵지만, 우리가 이제 필요한 만큼만 읽어내면 되기 때문에 잊지 마시고, 자, 좀 쉬운 말로 바꾸어서 이해를 한번 해봅시다. 자, 보세요. 양철로 만든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지고. 그러니까 즉 달이 지금 수면 위에 좀 비친다. 뭐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잖아, 그치? 자, 그래서 일단 달밤에 자 호숫가라는 이제 배경이 나오고 그러면서 지금 얼음이 부서지는 이랬거든. 부서지는 얼음 소리가 이랬으니까 여기에서 계절적 배경이 좀 드러나네. 언젠데 겨울. 이렇게 얼음 소리가 날카로운 호적같이 소매에 스민다. 자, 호적같이, 자, 이건 좀 어려운 단어인 것 같아서 좀 바꿔주면 그냥 뭐 피리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날카로운 피리처럼 내 소매에 스며든다. 음. 자, 그래서 1년 내용 좀 정리해 볼게요. 정리해 보면 아주 쉬워집니다. 보세요. 음. 즉, 겨울밤, 호수에서 이 얼음이 부서지는 소리, 즉, 얼음 소리를 듣는다.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좀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주었기 때문에 이제 일행 같은 경우에는 좀 시각적인 감각이 두드러지고 그리고 이행 삼행 같은 경우에는 잘 보면 얼음 소리가 소매에 스민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얼음 소리가 스며들다. 자, 뭐가 떠올라? 공감각이겠지. 자, 그다음 해맑은 밤바람이 이마에 서리는 여울가 모래밭에 홀로 거닐며. 그래서 이것도 좀 쉬운 말로 바꾸면 음, 밤바람을 지금 한 번에 얘들아 그 2연의 1, 2행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밤바람을 맞으며 걸어보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거닐면 노을에 빛나는 은물에 같이 호수는 한 폭이 화려한 꽃밭이 되고 라고 해서 네, 이렇게 밤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또 이렇게 호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들아 좀 감각적으로 표현을 해주었잖아요. 그래서 이연의 첫 번째 요런 밤바람이 이마에 서린다. 이런 것들이 좀 촉각적인 감각이 두드러지게 나타냈고, 이제 그리고 이 3, 4행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이제 호수가 쭉 꽃밭이 되다 마치 은모래처럼 이렇게 됐으니까, 자, 이 지점은 또 다시 시각적인 이런 이미지가 드러나는데, 이제 근데 이제 우리가 또 쉽게 이런 거 노을에 빛나는 눈모래처럼이라고 해서 지규법도 보이고 또 호수는 그렇게 꽃밭이 되다. 자, 이 지점에서 또 은유법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 자, 그렇지만 어쨌든 내용 이해 잘 해보세요. 자, 내용 뭐예요? 이렇게 밤바람을 맞으며 걷다가 호수를 보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러다 보면 3년 여민 추억의 가지가지에는 조각난 빙설이 눈부신 빛을 한다. 뭐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는 즉 여러 추억을 떠올려 보는 거예요. 즉 자, 하나하나의 즉 여러 추억을 하자가 떠올려 본다. 음. 자, 근데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하나의 추억은,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추억을 떠올리는데 그 추억이 지금 다 좀 하나하나 나누어진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이 추억 하나하나가 나누어진 것 같은 그 느낌을 조각난 빙설이라고 해서 지금 비유해 둔 거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제 호수를 거닐면서 즉 지나간 그 하나하나의 추억을 좀 떠올려보는 마치 조각난 빙설이 내 머릿속에서 눈부신 빛을 가지는 듯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연 좀 다른 내용인데 그 낡은 고양이 허리띠같이 강물은 길게 얼어붙고 라고 해서 이 이연에는 강물이 길게 얼어붙은 걸 낡은 고양이 허리띠 같다라고 해서
여기에 뭐 직유법은 썼구나. 자, 이 정도로 이해해도 괜찮은데요. 오히려 또 이렇게 음, 강물을 보면서 그 낡은 고향을 좀 떠올려 보았다. 자, 이래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지점에 또 고향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이해해도 좋고요. 자, 이제 그런데 그 다음 내용 보면은 마치 처창에 서리는 저 황혼이 저 멀리 또 노을이 나 어린 향수처럼 희미한 날개를 펴고 있었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무언가 화자에게 지금 좀 희미한 그런 느낌의 이미지를 부여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전에 지금 자기가 떠올리고 있는 그런 고향의 모습이 바로 이전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그 화자가 떠올리는 고향이 좀 희미한가 봅니다. 자, 희미한 이제 기억의 모습을 좀 표현해줬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문제를 출제할 때는 정반대의 말로 좀 나타내 주기 때문에 지금 화제의 기억이 아주 선명하게 뭐 이런 음, 뭐 떠오르는 형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바꿀 텐데 어떠니 선명한 건 아니죠. 그죠? 좀 희미한 형태다, 모습이다.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표현법 하나 보이는데, 지금 노을이, 잘 보면, 노을이 희미한 날개를 펴다. 이렇게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 지점에 화류법도 얘기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3년은 좀 빠르게 갈 텐데,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떤 앙상한 잡목잎 사이로, 숲을 사이로 하늘도 보이고, 또 송아지, 자, 송아지 한 마리가 바람에 나부끼면서 논둑 위에 서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가 얘들아 이렇게 됐지. 송아지가 좀 서글픈 얼굴을 하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치? 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당연히 이제 쉬운 대로 오인법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자, 이 시가 전반적으로 다 읽고 나니까 좀 정서가, 분위기가 어떤 것 같아요? 좀 쓸쓸하고, 좀 고독한 이제 그런 이미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서글픈이라는 이런 정서가 결국은 화자의 정서일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의인법이라고 간단하게 처리해도 되지만 감정이입의 대상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이 시의 분위기 이와 같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이제 넘어갈 텐데 이제 그 다음 시는 좀 간단히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갈아놓은 논고랑에 고인물을 본다. 자, 논고랑에 고인물을 보는 것. 자, 이게 뭐다? 시적 상황. 고인물을 보고 있대. 음. 자, 그런데 마음이 행복해진다라고 해서 자신의 정서를 아주 직접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서 나뭇가지, 햇살, 새 그림자, 그리고 내 얼굴이 있다라고 해서 여기까지. 자, 고인물에 비친 그런 모습인데 일단 뭐가 있어? 자연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연이 보이고 이제 그 속에 내가 있다. 자연과 나였네. 음. 근데 이제 보면 늘 홀로던 내가라고 해서 이런 것에서 즉 화자의 현실, 자, 즉 화자의 어떤 현실 인식의 태도가 좀 나오는데 좀 어떠니 좀 부정적이죠, 그렇죠? 자, 즉 화자는 이런 좀 부정적인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나 봅니다. 자, 늘 홀로던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하면서 누가 높지도 낮지도 않고 모두가 아름답다라고 했습니다. 음. 자,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 얘들아 또 그들과라고 했잖아요. 그쵸? 자, 즉 여기에서 고인물에 비친 모습 중에 이 자연을 그들과 이제는 이 물속의 세계에서는 그들과 함께 있다라고 해서 의인화를 좀 해줬고 자, 이렇게 지금 현실은 좀 홀로 살아가는 듯한 그런 좀 외로운 상태지만 이 고인물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좀 행복해지고 좀 편안해지는 이제 그런 기분인가 봐요. 자, 이제 그러면서 나는 거꾸로 서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 모든 게 다 거꾸로 서 있다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쵸? 자, 이런 거. 왜 거꾸로 서 있다라고 얘기하니? 지금 거꾸로 비친 모습이라 그렇고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그걸 보면서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내가라고 해서 아까와 같죠, 그쵸? 나의 현실 인식의 방향은 어떠니? 좀 나의 현실은 실제 좀 불안한 요소도 있고, 좀 염려가 많기도 하고, 좀 긴장도 되고 그런가 봅니다. 자, 근데 이 물속에 비친 거꾸로, 다 같이 거꾸로 이렇게 이제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참 편안해지면서 마치 저 세상에 건너서 있기나 한 듯 아주 무심해지고 선명해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물속에 비친 내 모습을 보면서 지금 화자는 어떻다? 좀 안정감을 찾게 되다. 알겠죠? 좀 평화로움을 느끼네. 자, 그러한 내용으로 이제 시가 끝난 거죠. 자, 이렇게 보고 나서 적절한 걸 찾아라인데, 자, 빠르게 보시면, 가와나의 음성상징어 이러는데, 둘 다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가와나는 답이죠. 그쵸? 가와나는 현재 시제 활용했다. 자, 이랬는데, 자, 근거 범위 잘 보세요. 그 왼쪽에 보면은, 지금 빠르게 찾아줄게. 그 왼쪽에 옷소매에 스며든다, 든다, 보이니? 또 3년 보면은, 눈부신 빛을 하다, 또 없나? 음.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있다, 뭐 이랬네. 자, 그래서 현재 시제 활용하고 있는 거 맞고, 그리고 이 나에서도, 자, 시작부터 뭐라 그러니, 지금? 고인물을 본다. 행복해진다. 보이시죠? 자, 넘어가고요. 32번 보세요. 자, 32번 보면은 지금 뭐 답은 너희들이 다 풀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쵸? 답은 4번인데, 그 남은 1, 2, 3, 5번이 좀 자연스럽게 읽히는지 보세요. 자, 지금 이렇게 호수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그중에서 양철이라는 표현, 좀 얼음이라는 표현,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쵸? 자, 즉, 이런 것을 같이 연결해서 호수를 나타냈는데, 그럼 이러한 단어가 좀 날카롭고 차가운 감각이라고 해도 괜찮니? 이런 정도라는 거야. 즉, 양철과 얼음을 호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좀 같이 연결을 했고, 이럴 때 이런 단어에서 좀 날카로움이나 차가운 감각이라고 말해줄 수 있냐? 제건데, 어때? 괜찮잖아. 음. 자, 그리고 이번에 그 다리 하나 수면 위에 떨어진다라고 해서 지금 화자가 홀로거니는 상황인 거 맞고, 좀 정서적으로 좀 쓸쓸하다 이랬죠. 자, 그리고 이 시에서 또 고향에 대한 그리움의 정서를 연결해 볼 수 있니? 있잖아. 그치? 자, 고향을 떠올리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뭐 가능하지. 자, 근데 4번 같은 경우에 어때, 얘들아? 그 송아지의 서글픈 얼굴을 드러낸다까지는 뭐 좋아. 자, 그런데 자, 이것이 결국 자신의 이런 서글픈 정서를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가능성까지 어떻게 연결하냐는 거야. 알겠죠? 자, 이런 극복의 가능성은 얘기해 볼 수가 없잖아. 그리고 마지막에, 자, 이 시가 좀 스산한 분위기다라고 해도 괜찮니? 음. 자, 애상적인 정서를 좀 심어하고 있다고 해도 괜찮아? 자, 이건데, 그 애상적 정서라고 하는 게 뭔데? 이게 슬픔인데. 아시겠죠? 음. 자, 이제 그리고 나의 시를 또 단독으로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답은 뭐 1번이죠. 그쵸? 잘 보면, 늘 떨며 우왕좌왕하던 과거의 내 모습이 이 지금 곁에 거꾸로 누워있는 산의 모습과 동일시되다 이랬는데, 이거 맞니? 아니잖아. 자, 이 자체는 내가 부정적으로 인식을 하던 이제 그런 현실의 나의 모습이었고요. 그런데 지금 거꾸로 누워있는 산, 자, 이건 뭔데? 내가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거잖아. 자, 이것이 나를 좀 마음 편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거잖아. 자, 고전시로 갑시다. 자, 여기에서는 이제 고전시만 보고요. 이제 선택지에서 고전시 연결해서 풀 수 있을 만한 부분만 볼 거예요. 자, 이 도산시비곡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음. 자, 평소에 우리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도산시비곡은 전문으로 공부를 좀 해 보아야 됩니다. 언젠가는 합시다. 반드시. 자, 일단 이 시는 이렇게 전제를 좀 먼저 하고 가세요. 뭐냐면, 자, 이 시의 주제인데 알고 가자.
자, 즉, 이 지점의 이 부분의 주제가 전체가 똑같은데요. 지금 9, 10, 11, 이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치? 자, 이것의 주제는 다 동일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자는 거죠. 즉,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주는 이제 그런 시입니다. 자, 그럼 내용 보시고요. 자, 고인도 나를 못 보고로 시작하잖아. 그치? 여기서 고인은 밑에 뜻 나와 있지만 성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성현도 나를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본다. 뭐 당연한 거잖아. 그치? 뭐 이미 돌아가신 분인데 어떻게 만나겠어요? 당연히 못 보지. 자, 근데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다라고 해서 이 가던 길은 당연히 성현의 길일 텐데, 그럼 성현의 길이라고 하는 건 그리고 그들의 업적이나 그들의 학문이 되겠네요. 음. 자, 비록 만날 수 없지만 그가 남긴 업적이 내 앞에 있잖아. 그가 남긴 이 학문의 내용이 내 앞에 있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책이 내 앞에 있잖아. 자, 그러니까 이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찌할까? 즉 그들이 가던 길이 내 앞에 딱 놓여 있으니 내가 아니 가고 어쩔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자, 이 부분 뭐 당연히 서리법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다. 즉 따를 것이다. 자,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고수의 주제가 처음부터 말했지만 이렇게 학문 수양에 대한 의지다라고 말을 하게 되고 이 고수에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하나 있습니다. 이 고수에는 무엇을? 연쇄법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음. 나도 고인을 못 보네. 그 고인을 못 봐도 가던 길이 앞에 있네. 그 가던 길이 앞에 있으니 나는 따를 수밖에 없다. 라고 해서 이 행마다 가장 마지막 부분을 그 다음 행의 이 시작으로 삼고 있죠. 잊지 마세요. 구수 연쇄법.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수인데, 그 십수에, 음, 자, 당시에 가던 길, 여기서 또 뭐, 길이 또 나와. 자, 그래서 이 구수 십수가 연결해서 나오면 우리가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음. 자, 이 십수는 구수하고 좀 무관한 얘기예요. 뭐, 주제는 똑같이 흘러가지만, 자, 여기에서의 길은 좀 다른 길이야. 자, 당시에 가던 길이라고 해서 이 가던 길은 내가 가던 길인데, 즉, 나의 공부의 길이에요. 즉 학문 수양의 길입니다. 음. 즉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던 이제 그 길이 내 길인데 날 당시에 잘 가고 있었단 말이야. 자, 내가 학문 수양의 길을 잘 걷고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 길을 몇 해씩이나 버려두고 어디 가서 다니다가 이랬지. 어디 가서 다니다가 자 이거. 자, 이게 잠시 일탈 즉 벼슬로의 일탈 즉 벼슬길입니다. 자, 내가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그거를 버려두고 벼슬길 다니다가 다시 이제야 돌아왔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디에 돌아왔다고 할래, 얘들아? 어디에 돌아왔니? 당연히 그 당시에 가던 길, 잘 가던 나의 학문 수양의 길로 돌아온 거죠. 자, 이렇게 돌아왔으니 나는 딴 데 마음을 먹지 않겠다. 이랬거든요. 그럼 여기서 딴 데 마음, 딴 마음. 자, 이건 뭡니까? 당연히 벼슬길에 대한 마음이겠네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당시에 공부 잘하고 있다가 내가 그걸 잠시 이렇게 손을 넣고 벼슬을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벼슬길에 다니던 이제 벼슬을 하고 지내던 그 과거의 일을 하자가 지금 반성하고 있잖아요. 좋지 못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리고 다시 자기의 이제 본래의 길로 자기의 본분을 또 다 하기 위해서 이제 공부하는 길로 돌아왔으니까 이제 딴 데 마음 먹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십수의 주제도 처음에 말했던 대로 학문 수양의 어떤 의지로 빠지는데, 자, 이 십수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이 십수에서는 뭘 하고 있다? 반성을 하고 있다. 즉, 십수에서는 반성적인 태도 잊지 마시고, 자, 그리고 구수만큼은 아닙니다만, 이 십수에서도 이제야 돌아왔는고, 이제야 돌아왔으니 라고 해서 이 지점에 또 역시 연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청사는 어찌하여 만고에 풀고, 유수는 어찌하여 주야에 그치지 않나 라고 해서 청사는 그냥 산이고 얘들아. 유수는 그냥 물인데, 즉,
초장. 초장은 이 산은 만고에 푸르다라고 해서 자, 이건 변치 않는데요. 그러니까 늘 푸르다. 그러니까 변치 않죠. 자, 산은 늘 푸르고 물은 주야에 그치지 않는다라고 해서 늘 한결같습니다. 사실 뭐 선생님이 말을 좀 바꿔 썼지만 이건 좀 같은 얘기예요. 자, 물과 산은 같은 속성입니다. 자, 산과 물은 늘 한결같이 변치 않아요. 산은 늘 푸르고 물은 늘 흐르죠. 음. 자, 그러니 우리도 그치지 말고 만고상청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밑에 뜻 나와 있지만 이 만고상청은 그냥 언제나 푸른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치지 말고 뭐 직역을 하자면 언제나 푸르겠다라는 얘기인데, 자, 그것의 의미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푸르겠어, 얘들아? 자, 그래서 당연히 이 마지막 줄을 우리가 의미로 이해해 주셔야 하고요. 우리도 이걸 바꾸어서 즉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늘 꾸준한, 늘 한결같은 그런 푸른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건 우리 본분에 충실해야 한다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또 다시 말하지만 이 본분은 뭡니까? 공부죠, 공부. 공부. 자, 공부 열심히 하자는 시입니다. 음. 아시겠죠? 자, 이래서 이 마지막에 지금 읽어드린 이 지점에서는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포인트가, 자, 자연물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의 이 자연물은, 무엇으로 썼니, 얘들아? 나의 교훈의 대상으로 썼다는 거죠. 본받아야 하는 이제 그런 교훈의 대상으로 지금 쓰이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8번에 보면은 지금 가만 가지고 한번 OX 해보세요. 지금 읽은 것만 가지고. 그 옛사람의 행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니? 네. 자, 새로운 도전을 생각하면서 막 기대하고 있니? 그런 거 아니잖아. 음. 자, 어떤 사물의 아름다움을 예찬하니? 아니요. 음. 자연과 하나가 되는 삶을 얘기하는 거니? 아니요. 음. 부정적 태도에 대한 냉소를 표현하니? 아니요. 자, 이렇게. 그래서 나를 비록 아직 선생님이랑 읽진 않았습니다만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읽었던 시 단독 문제인데, 자, A, B. 자, 이게 고수, 십수였습니다. 그럼 1번에 A는 유사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오용감 형성한다. 어때? 괜찮잖아. 어떻게 하느라고 할 거야? 자, 그 다음 2번. B는 시간과 관련된 표현을 통해서 라고 해서, 자, 몇 해, 뭐 이런 말이 있었죠. 그쵸? 당시에 잘 가던 길을 내가 몇 해를 버려두고, 자, 이제 돌아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으니까요. 자, 그리고 그런 지점에서 우리가 좀 상황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 맞잖아요. 당시에 공부 잘하고 있다가 몇 해를 버리고 막 이랬으니까. 음. 자, 그리고 모두 의문형 어구를 활용하고 있냐 이랬는데, 뭐 맞죠? 자, 이것만 좀 찾으러 빨리 가볼게요. 언제나 이런 거 좀 찾아보도록 해보세요. 왜? 저희는 1학년이기 때문이죠. 자, 일단 의문형 어구 찾아보면은, 뭐, 이런 거, 어찌할까? 그런 거? 아니 가고 어찌할까? 또 B에서 보면은 능고, 고, 뭐 이런 거.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풀어봤지만 답은 어디야? 4번이잖아. 4번에 모두 부정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건 맞아요. 잘 보시면. 자, 못 보고 이런 것도 있고 마음, 말, 의리 뭐 이런 것도 있고. 자, 근데 둘 다 묶어가지고 반성이다 이러면 안 되죠. 자, 반성은 어디에 있었어? 당연히 B에 있었고, 자, A에는 반성이 없었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 이 마지막 5번 보시면 앞 구절의 일부를 다음 구절에서 반복하는 자, 이게 뭔데? 연재. 자, 이것도 뭐 답은 다른 데서 나왔습니다만 지금 1, 2, 3번 정도를 확인해 보세요. 자, 가의 구수에서는 고인과 내가 만나지 못하는 현실을 인식하고 따르겠다는 화자의 의지, 그치? 자, 십수에서는 당시에 가던 길하고 딴 데,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학문 수행 말고 다른 거에는 힘을 쓰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맞잖아. 또, 이 3번의 11수에서는 청산유수의 공통적인 게 우리도 그치지 않겠다는 다짐하고 쭉 흘러가면서 결론적으로 뭔데? 학문에 정진하겠다고 하는 거 맞잖아. 자, 아시겠죠?